오늘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와이파이 끄고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와이파이 끄는 스위스인들 5G 도입은 인권 침해 범죄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5G 많이 도입하고 있죠. 이미 LG텔레콤 같은 곳에서는 도입이 돼서 상용화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속도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끊기고 이런 현상 때문에 좀 불편을 얘기하시는 것도 기사로 보긴 했는데, 자, 스위스 사람들은 아예 5G 안테나 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네요. 반대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도 하고 있고요. 자, 왜 반대를 하고 있냐면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파를 스위스 사람들은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처럼 여기기 때문에 5G 기지국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스위스에 사시는 테오 마이어라는 분은 되도록이면 전자파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서 두고 와이파이가 꺼졌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왜 그러냐면 의사들로부터 인체가 회복되는 수면 시간만이라도 와이파이를 꺼놓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뒤부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와이파이를 끄고 주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휴대전화도 당연히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요. 스위스 사람들이 특히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전자파에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24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희 집도 한동안은 대기 전력 때문에 와이파이를 반드시 끄고 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또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와이파이 뽑고 자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24시간 저희도 와이파이를 켜놓고 살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신경을 쓰긴 써야 할 것 같아요. 대기 전력도 문제이긴 하지만 와이파이 때문에 전자파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 번아웃이라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거 먼저 한번 볼게요. 환경의사라고 불리어지는 그룹에 포함된 의사들이 전자파로 인한 번아웃 증상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아웃 증세란 다른 원인 없이 전자파 노출로 인해서 불면증, 무기력증, 두통, 만성피로, 불안 증세,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라디오, 파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심각한 번아웃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전자파에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자 번아웃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 사례를 수집을 해서 전자파랑 번아웃 간의 연관성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하다 이런 거보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능하면 노출이 안 되는 게 좋겠죠. 전자파의 우려 때문에 5G 기지국 전자파가 이제 기존의 이동통신 기지국보다 인체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범죄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5G 도입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라고 집회를 개최를 하고 있네요. 스위스 시민들의 5G 기술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작년에는 부정적 입장이 22%였는데 올해는 44%까지 증가했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5G 도입에 대한 전자파 노출에 대해서 현재보다 강화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중교통에 5G 무선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좌석을 마련을 해서
공공 건물에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과민증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센터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지국 반경 400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다르네요. 우리는 속도, 빠른 거,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면 지금은 너무 시대에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모든 공공장소에서 당연히 와이파이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스위스 각 지자체들은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의 공공시설, 고압 송전탑 주변 등의 전자파 노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해서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우리나라도 수질오염,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측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전자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제한 조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우리도 조만간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스위스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자료들을 축적하기 위해 전자파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베레니스라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베레니스는 2-3개월마다 전 세계에서 발표된 전자파 관련 연구들을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연구 결과들을 동물 실험, 세포 실험, 임상 실험, 역학 연구 등 항목으로 분류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위스 시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이파이를 끄는 것은 스위스 정부의 전자파 관련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 안에 이미 전자파 관련 전문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이파이를 끄는 것. 스위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의 여러 나라 정부들은 베레니스와 비슷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전자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독일, 아까 번아웃 얘기들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는 아직 정부에서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와이파이 잠자기 전에 좀 귀찮아도 이제 끄고 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유선을 사용하는 것도 전자파 노출에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려가 되면 이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우려가 있다라는 거,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본인의 몸은 본인이 지켜야겠죠. 네, 오늘 와이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